상대가 사이온 같은 탱커라면은 중반 이후의 영향력을 보고 충분히 기용할 만하다 이렇게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킹게네틱을 다 먹어 뭔가 새로운 카드를 준비해온 DRX인 것으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클템? 예, 그래서 양쪽 다 조합 밸런스를 신경에 굉장히 많이 쓴 가운데 역시 저는 그냥 순수 라인전 단계에서 일단 바텀에서 시작되는 그 라인전 단계가 워낙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생명이 그럼에도 앨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주도권, 성공권은 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DRX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저렇게 약간 일종의 조커픽으로 등장한 초가스 같은 픽이 성장하고 나면 그 한 번씩 침묵 입냄새 날리는 게 상대가 대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또 나오고 이러면 맞죠. 네. 특히 공식 경기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상대했을 것 같고요. 이거 그냥 봐도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림을 되게 잘 그려오셨네요. 예. 그 뒤에 그림도 그러시네요. 예. 늦은? 일단은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쪽 뒷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서부 요즘은 서부답지 않더라. 항상 모든 팀들은 서부극을 찍고 싶어해요. 맞죠. 그래서 뭐 서부 개척 시대, 서부 개척 세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실제로 하나생명의 개막전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자, 라인업 한 번 더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자, 킹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상대를 뭐 잠그는 픽을 먼저 뽑긴 했고요. 자, 이에 맞서는 자 DRX입니다. 그래? 그럼 나도 초가스로 간다. 중계에서도 초가스 오랜만에 만나보는데 오늘 실전은 어떻게 진행될지 가겠습니다. 1세트입니다. 경기 보시죠. 한화생명 e스포츠와 이에 맞서는 DRX의 대결입니다. 1세트. 일단은 이쪽 와드 싸움부터가 시작이죠. 예. 30초 남았습니다. DRX 입장에서는 좀 바텀 쪽에서 초반 단계에 할 수 있는 건 해놔야 무난하게 가서 앨리스가 들리는 흐름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가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설명해드리면 탱커들도 일종의 족보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상성이 나름 있고 탱커들끼리 뭐 서로 비비다가 아무도 안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정도가 카이챔들에 비해서 좀 덜할 뿐이지 탱커 쪽도 누가 조금 더 세고 약하고가 정해져 있는데 보통 말파이트가 제일 하위권에 있고요. 네. 예를 들어 초가스 같은 경우가 예전부터 탱커 잡아먹는 탱커라고 많이 불렸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보유하고 있는 스킬 메커니즘 자체가 유지력도 정말 강한 데다가 6렙 이후부터는 순간 폭딜이 확 나오기 때문에 대응이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탱커들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빌드가 있지만 지금처럼 착취에다가 아마 탱커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 보여서 네. 라스리안 온드 그래서 가지고 있는 하드 CC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번 아래쪽 역시 뭐 매우 중요한 라인인데 바텀 한번 붙어봤고요. 와가지고 괜히 좀 같이 먹자에 시전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했을 때 어차피 탱커끼리 라인전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오카이가 좀 말렸어요. 그리고 기분 나쁘게. 이게 만약에 앨리스의 초반 개입이랑 이어지면 추가타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자, 우리 하나생명 선수들 이제 정글과 서퍼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상 드러나고 있고요. 참 뭐 해외 쪽에서도 별의별 픽들 한 번씩 등장은 하고 뭐 그런 것들 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LCK 선수들도 당연하지만 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예. 사 엘레사 뭐 아무무가 정글로도 나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또 반영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최근 기준으로 또 미드 트리스타나도 있었고 예. 그쵸. 그 LCK 완전 성공 사례가 있었죠. 네, LEC에서는 정말 시원하게 실패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거 빠른 타이밍. 이렇게 한번 도나요? 빠른 타이밍. 네, 지금 딱 시야가 비어있는 턴이긴 하거든요. 마오는 약간 멀고요. 그래서 마오카이가 그냥 빨리 내려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도 못하게! 빼겠다. 예. 오. 일단 이 정도만 해서 뭐라도 빼기만 해도 이득이니까. 대응을 하는 쪽도 스펠이 우르르 빠지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포니 해설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사이온의 오. 견제가 예. 마오카이의 템포를 늦춰놔가지고 마오카이 입장에선 이걸 알아도 대응하기도 어렵고 지금 당장 정글 먹기도 바빠가지고 그러면서 아래쪽을 네. 봐줄 수가 없었군요. 그 순간에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그리고 정글을 먹고 나면 또 컨디션 관리가 문제예요. 예. 자, 초가스.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근데 지금 안에 재밌는데요? 매치업이 무슨 과거에 무슨 데자뷰처럼 약간 그때 그 시절 기억나?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매치업이 나왔네요. 이거 나도 인터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거 네. 인터뷰값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가스의 약점이라면 원래
근본적으로 뚜벅이다 보니까 초반 갱킹에 굉장히 취약할 때가 많은데 요즘 같은 메타에서 앨리스가 지금도 노골적으로 바텀에 살았었잖아요. 탑에 잘 못 들리는 상황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약간만 시간 지나면 그때부터는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초가스의 함정이기도 했는데 초가스가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지만 근데 왜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초가스 자체가 애초에 좀 신을 내서 라인 견제하다가 갱각을 쉽게 주는 챔피언이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노골적으로 그냥 아래쪽 집중을 하고 있고 마오카이도 이렇게 묘목으로 위치라도 찾아주면은 초가스 입장에서는 편한 라인전 이어갈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선 4렙도 찍었었고 계속 압박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뭐 사이온 입장에서도 막 CS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무난하게 난 어차피 패시브 스택 나도 있다 이렇게 그냥 성장하면 되는 거고. 네. 레나타는 다른데 들러서 이제 바텀으로 합류하는 중에 있고요. 사이온이 처음에 아래쪽을 살짝 다녀왔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라인전이 초가스가 세지만 당분간 초가스가 주도권을 계속 있을 거고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커버 자체를 아래쪽에 좀 해줬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저 바루스 전멸을 수거할지가 좀 관건이겠죠. 맞습니다. 빼는 킬로 전멸을.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재사용되기 시간이 절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노림수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는 가운데 미드 뭐 잘 안 잡혔는데 화면상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네요. 그리고 원래 원래 탱커끼리 대결이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탱중 왕을 일종의 오른이 그 권좌에 올랐던 지가 좀 됐지만 앨리스 화면 근데 잡혔죠. 원래 또 이런 거 하다가 각이 잘 나오기도 하거든요. 피했다가 초가스의 단점 까먹었냐? 최대한 드리블 전멸! 해보자. 이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 밀었어요. 나 어떡하지? 그럼 이제 그러면 순간 이동. 났어요. 클리드 못 가게 만들었고 헬프 없습니다. 마우카이 이거 자체가 초가스 예. 입장에서 그냥 다 손해인데 그쵸 계속 여기 뺑뺑 어. 돌고 있거든요. 요네도 오고 있고요. 그 와중에 무빙도 너무 좋아요. 예. 클리드. 너네 그냥 벽 넘어서 키 먹어 그렇죠. 라이너가 먹어. 자 기본기 초가스 기본기 초가스. 야, 첫 득점 제카.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제카가 키를 예쁘게 먹었습니다. 클리드가 쌈을 싸서 제카 입에 곱게 넣어줬는데요. 심지어 초가스가 테일도 빠지고 죽어가지고 아 맞죠. 여기가 문제인 거죠. 최대한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탱커 대 탱커 구도에서 좀 재미를 본다라고 얘기드렸던 게 사라진 거고 위쪽에서 이러면 좀 손해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라이너 두 명을 제대로 키워주고 있습니다. 클리드가요. 또 재밌게도 탱커들이 거의 대부분 철거를 찍기 때문에 한번 상대도 라인전 이기면 은근히 또 쏠쏠하게 잘 뜯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뭐 CS 낭비도 있었고 지금 걸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라스카르기. 와중에 위쪽에다가 턴이 좀 길게 나갔으니까 아래쪽 드래곤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건 DRX도 빠른 판단 나온 겁니다. 네. 자 위쪽 뭐 사고 난 거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대쪽에서라도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용은 챙겼습니다. 근데 클리드가 그리고 어떻게 또 나왔죠. 직선. 이게 직선이 오른 사이온 둘 다 가능한 플레이인데 예. 사이온의 직선 그 들이받기가 더 매섭긴 하거든요. 훨씬 위협적이에요. 덕담은 아직까지 그리고 불이 앨리스까지 같이 만약 간다면 근데 이거 움직임 보면 DRX도 콜이 된 것 예. 같은데요. 이거 그렇죠. 전에 한번 사용한 전략이고. 예, 지난 경기에 나왔거든요. 탑이 계속 풀 한번 비어있다. 간다. 그냥 시동 걸자. 알면 어쩔래? 영 자, 갖다 받고. 드립 받고. 와, 데미지도 들어갔고요. 때 포탑을 낀 상태에서 드레이븐이 터뜨렸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핑퐁하면서 직구라 저방으로 갔고. 다시 일어나요. 네, 주먹. 사이온 다시 일어나요. 베리를 죽였습니다. 근데 속박 타워으로 저거 이러면은 난타전. 네, 마우카이 앨리스가 더블킥. 원래 같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앨리스가 아지르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DRX 쪽에 커버도 나름 좋았다는 얘기고 초가스도 그 와중에 쏠쏠이 뜯긴 뜯었죠 위에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 뭐 난타전 근데 다른 쪽에도 분명 영향을 미쳤고요. 현재 키는 3대2입니다. 다시 볼까요? 일단 클리드 작전부터 이게 참 결과적으로 그냥 곱게 죽을 걸 그랬나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네. 진짜 오랜 시간 끌다가 결국 죽었어요. 이거 다 쓰고.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순간이동까지 빠진 게 너무 아까웠죠. 이거 그렇죠. 저게 쿨이 보통 긴 게 아닌데. 가긴 어딜 가? 그리고 좀 상황이 길어지니까 이거 요네가 올 턴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네에게 킬을 먹인 것도 좋았고요. 제카도 저거 먹으려고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뛰어왔죠. 네. 와. 그리고 연타 이제 반대쪽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이브는 다이브대로 진행을 하고 뒤쪽 견제를 같이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딜이 모자란 게 있었죠. 맞습니다. 물론 하나생명은 근본적으로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완전 성공적으로 다이브가 안 돼도 드레이븐 킬 먹이고 그냥 이득 보면 그만이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난장판 이끌면 우리가 손해는 아니다 였던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1킬이 들어가면 나는 뭐 의미 있겠습니다. 바이퍼 쪽으로. 실제로 지금 구도가 하나생명이 흐름이 불리하거나 더 손해봤다라고 보긴 어려웠어요. 예. 여기서 대전의 마수 깔고 테러 쪽으로 깔고요. 그러니까 소환사 주문이 없는 바텀 쪽을 밀어내는 거죠. 예. 이거 연계에서 이거 바이퍼는 빠져있고. 됐네요. 목걸이가 목걸이는 터집니다. 이런 게 필요했어요 지금. 네. 뭐 리플레이 보는 사이에 또 장면들도 워낙 이것저것 많이 나와가지고. 아 맞습니다. 네. 네, 옵점 1쪽에서 한번 짚어줬는데 아즈르의 전멸이 요네 군과 좀 교환이 됐다 뭐 이런 걸 어필하는 것 같고요. 또 전령도 지금 앨리스가 들고 있는 상황이라 DRX가 그러면 반대쪽에서 뭐라도 해야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플레이를 했네요. 네. 자, 바텀 쪽에서 라이프를 끊어주면서 그래도 역할을 좀 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글로벌 차이는 납니다. 용은 하나 먹은 DRX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퍼는 같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뒤에서 클리어할 생각인데 라이프가 빠지기가 위치도 좀 애매했고요 지금은. 예. 그렇죠. 레나타도 5레벨이어서 이런 구도에서 반격을 하기에는 궁이 없던 게 또 컸던 것 같기도 하고. 맞죠? 그러니까 딱 칼 타이밍 잘 잡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DRX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또 번 한 더 번. 원모 타임. 예. 사실 이게 탑손해가 어마어마하긴 한데. 네, 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 터지고 이것저것 하면 꽤 큰 거라. 근데 예. 여기를 그냥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제카까지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전령도 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그쵸. 어느 정도 때려놓고. 그리고 딱 마오카이랑 바루스가 궁이 없는 턴이라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짱 플레이를 했을 때 너희가 반격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단지 와 과연 합류. 집에 가는 듯 했습니다만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아니. 그냥 가보고요. 선배 뽑았어요. 아니 하나생명 킹겐전차는 멈추지 않는다. 예. 진짜 포기가 차죠? 네. 땀이 돌. 근데 근데 등 여기 네. 턴을 좀 계속 길게 갖고. 쓰고 있거든요. 네. 빨리 타워를 깨든가. 네. 바로 사슬. 돌아오고 마오카이 바로 돌아오고. 옆에서 대단하네. 맞고. 아니 그래서 킹겐이 아직까지 지금 살았지만. 기차가 선로를 약간 이탈한 것 같은데요. 네. 탑이 저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닙니다. 또 인원이 대규모로 있고 그러면. 네. 난 수비도 어떻게든 해내고 있거든요. 아 저는 하나생명의 이런 극단적인 전차 운영이 방금은 좀 놀랍긴 했어요. 예. 이득은 딱 아니에요. 맞는 선택인가? 예, 이득은 아니에요 그냥. 아 이득이 아니면 예,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냥 손해인데 예. 놀랍긴 했습니다. 네. 한 번 더 예. 오버타임도 그랬고요. 강행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길게 끌리다 보니까 덕담과 크로코가 궁이 돌아왔고 그래서 포탑을 끼고 반격을 한 거고 페이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라인전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 빈틈 사이에 나름 잘 벌었어요. 예. 아니 이게 아무리 바텀 게임이라 그래도 탑도 먹어야 좋아요. 아 그쵸. 그리고 이게 돈이 그냥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게 차이 납니다. 언뜻보다 1,000원 이상 나는 것 같은데 1,500원 차이 나네요. 근데 그냥 하나생명 입장을 얘기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탱커 대 탱커고 우리가 미드 바텀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예. 이런 데에다가 포커스를 완전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종의 근데 너무 예측 가능했다는 게 문제 같거든요. 상대가 예측을 가능해도 그걸 부셔버리는 트럭 운영, 전차 운영 이게 하나생명식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예측 다 하고 있으면 안 당합니다. 그럼요. 예. 피해 최소 정도가 아니라 예. 지금 뭐 돈도 다 따라왔고요. 용까지 2개 손해를 앞따라왔습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아. 이거 계산서가 완전 초적자예요.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적자면 네. 초적자겠습니까? 뒤를 한번 뛰어넘고. 숨겨냈고요. 도망간 네. 침묵.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예, 급하게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예. 거죠. 마음 걸렸고요. 바루스 궁 맞추고 배사들 속도는 올라갔고 라이프 네. 죽었습니다. DRX는 오. 먹을 거 먹으면서 심플하게 반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마오카이가 괴물이 되고 있어서 예. 아 그리고 뭐 바루스도 나쁜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생명은 이 리스크를 이렇게까지 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생명이 아래에 집중하는 건 좋은데 지금 꺼내든 드레이븐 같은 챔피언도요 라인전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래쪽에 약간씩 좀 무리한 투자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DRX도 반격을 잘했기 때문에 드레이븐이 CS는 앞설지언정 무슨 막 바루스 상대로 뭔가 차이를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러고 나면 누가 더 다재다능하냐고 물었을 때 바루스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하나생명 입장에서 바텀에 올인했는데 근데 바텀 라이너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오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우리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또 옵니다 일단. 근데 거의 세 번이 될 때까지 이번에는 예. 그렇죠. 3-3번 3세번 그렇죠. 하나씩 전차 운영이에요. 예.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초가스는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네. 초가스가 한타 합류했을 때 그 네. 밸류는 엄청 날 거예요. 근데 가끔은 생각을 트는 것도 네. 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사이언. 지금도 라스칼이 탑을 밀고 있는데 여기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 점원이 안 보이니까 그냥 콜이 된 거예요. 아래쪽 예, 간다고. 안 와도 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지 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텀도 버리는 거고요. DRX도. 탱커들한테 표현이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원래 그리고 오른, 사이온, 초가스 이런 친구들은 일종의 왕기형 탱커예요. 성장 기대값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예. 라스리안 다시 우정면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바텀 듀오는 사실 저런 바루스 궁이나 마오카이 궁을 피하는 쪽에는 좀 재능이 없는 챔피언들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타겟팅 되면 바로 데스가 뜰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그런 와중에 제카 대 페이트의 성장 차이가 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근데 또 아질 입장에선 그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딱 이 정도 차이로 그냥 게임이 지속이 되면 메이지는 메이지만의 역할이 있잖아요. 또 아지르는 사정거리도 긴 편이고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생명이 공세를 계속 취한 건 치곤 DRX가 굉장히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생명이 초중반에 게임을 저는 반쯤은 터트렸었다고 보는데 뭐 계속해서 저희도 언급했지만 그 이후에 무리한 운영을 통해서 DRX가 아주 호수비를 통해서 상황을 이제 반반 만들었고 오히려 드래곤도 2스택 쌓아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초가스를 이용한 한타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특히 오브젝트 있으면 더 장난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한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한번 오랜만에 모였거든요. 초가스의 파열과 예. 축복은 LOL 1티어 시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리고 나이프가 예, 들어서 아, 오히려 오히려 야타를 나이프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 먼저 넘기고 일단 자르고 초가스가 발목 묶어주면서 밀고 들어가자. 그리고 대전에 봐서 덮입니다. 몸으로 막으면서 사이온 일로 와. 그래도 찔리는데요. 찔리는데요. DRX 야! 하나생명이 전령을 먹긴 했지만 한타를 대패하고 미드 쪽까지 압박을 당하는 구도라서 이거는 전령 먹은 게 이득이 전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15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생명은 그래도 본인들도 상대의 한타형 궁극기들에 대응할 만한 게 있으니까 레나타가 측면을 노렸는데 그걸 잘 간파했고요. 예. 마오카이가 괴물이거든요. 그리고 스킬 흡수를 너무 잘했어요. 네, 마오카이가 지금 성장세가 워낙 좋아서 한 그래도 요네가 이걸 배워 넘기면 야! 떼카. 네. 대안 먹은 거는 또 의미가 크네요. 좀 300분도 붙었었는데 딱 사라집니다. 와 저런 거 없었으면 지금 흐름이 좀 맛이 가고 있었는데 네. 게임이. 자, 제카가 역시 또 이럴 때 결정적일 때 역할을 때 주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를 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한타. 자, 라이프가 노리고 있었거든요. 보시면 아래에 대기 중이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쪽을 노리는 거죠. 너 서포터가 왜 혼자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레나타 입장에서는 상대가 본대 쪽에 빨려 들어왔으면 궁각이 앞으로 나오는 위치가 저 위치거든요. 예, 예. 갑자기 하면 뒤에 5명 다 걸릴 뻔도 했는데 라이프에 여기서 킹게까지 끊겼고요. 아, 난리 났다. 그런데 여기서 원래 정글러 습성이 이득 보고 나면 그 먹고 빠지려는 그런 게 좀 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거를 잘 노렸고 사실 아군이 근처에 있긴 했는데 그렇고도 네, 그냥 요네가 이거는 제카가 진짜 각을 잘 봤죠. 맞습니다. 끝까지 정말 힐 뜰 때까지 칼을 휘둘렀어요. 아까부터 요네가 좀 성장세가 매섭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활약할 만한 타이밍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활약이 한번 나온 거죠. 네. 자, 그리고 어떻게든 저 먹은 전령을 미드에 풉니다. 자, 미드부터 일단 날리고 결국 봐야겠죠. 예, 결국 이번 드래곤이 또 핵심이 되니까요 지금. 이번 드래곤 20초 남았네요. DRX 입장에서는 2스택을 일방적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3스택까지 달릴 수만 있으면 큰 힘이 되긴 되거든요. 아, 맞죠. 그러면 DRX의 판단은 무엇일지. 근데 그 과정에서 예. 또 저 드레이븐이 킬 먹냐 마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럼요. 그렇죠. 아직까지 최초 먹은 1킬 이후에 추가적인 소식이 없습니다. 뭐가 좀 떨어져야죠. DRX 입장에서 그냥 한타를 압축해서 얘기해보면 요네 딜각을 막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예. 이 생각은 좀 하고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요네는 이미 뒤쪽에 상륙을 했어요 순간이동으로. 네. 아, 저 뒤 지금 네. 자, 두꺼비랑 싸우고 있고요. 그래도 묘목 하나 숨겨놨고 드레이븐 이제 모양새 좀 갖춰야죠. 용이 나온 상태입니다. 툭툭 건드려주고 있습니다만 하나생명. 스택 장전했고 예. 만약에 강타 싸움으로 가게 되면 여차하면 초가스 포식도 쓸 여진 있는데 자, 그게 그렇게 쓰이면 꽤 위협적이긴 합니다. 상대팀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게 또 드래곤이 빠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예. 아즈르가 미드를 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블헤어고 네, 드레이븐 쪽. 근데 급하게 안 들어가죠. 상대도 레나타가 있으니까. 어차피 라인 이득은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게 DRX 생각이고요. 체력은 조금 하나생명 깎인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킹겐도 그냥 안으로 그래서 뭔가 예. 들어갔는데 예. 근데 이게 또 드래곤이 또 초기화가 됐고 라이프 또 대기 중. 예, 예. 라이프 이번에는 킹겐도 나와야죠. 저- 예. 궁극기 한번 긁어주고요. 드레이븐. 서로 여기서부터는 인내심 싸움인데 네, 카르마가 뒤쪽에 라이프 위에 살았어요. 살았어요. 위에 예, 그래서 따로 카르마가 대전에 봐서 힘내. 이쪽에서 사이온을 약간 들어가려다가 급브레이크. 예. 아, 빼고 있는 하나생명. 안쪽에 그리고- 제카만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제카도 결국 빠졌고. 결국은 이거 그냥 먹으면 되지 않나요?
삼룡 그냥 결국 전선이 밀렸네요. 그렇습니다. 하나생명 뒤로 빠졌고 DRX가 용을 먹었습니다. 3용 완성. 이게 정면에서 그냥 들어가기에는 요네 같은 챔피언이 근접에서 딜각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나타도 뭔가 측면 포지션을 잡는 거고 요네도 이왕이면 내가 측면이나 후방에서 들어갈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DRX가 똘똘 뭉쳐서 대응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악포가 나온 마오카이가 묘목 한 번씩 심어주고 아즈르바루스가 툭툭 건드리고 라인 관리 그 전에 DRX가 잘해놨고 결국 급한 건 하나생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생명이 이니시를 걸고 싶은데 그게 각이 사이온이 딱 들어가려다가 급브레이크 밟았던 장면이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다. 그냥 사이온 죽음이다. 네.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작전이 진행되지 않은 건 결국 뺄 수밖에 그래서? 없었고요. 자 위쪽 초가스가 원래 있어요. 예. 딱 그 다리를 땅에 내리고 싸우는 전투에서 초가스만한 챔프가 많지 않아요. 드루아를 시전할 수 있으면 아, 맞죠. 말뚝딜 이렇게 상대 조용하게도 만들어주고 띄우기도 하고요. 2렙차 지금. 그러네요. 네. 지금 덩치들의 싸움. 예, 탑대 탑 대결인데 말씀하신 대로 2렙차 계속 침묵. 피 깎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드레이븐이 은근슬쩍 이렇게 오면 되나요? 이 구도에서 드레이븐이 출동한다면 어떻게 예. 될까? 근데 미리 약간 1차 약간 없습니다만 냄새를 맡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라스칼이 왠지 누가 안 보이니까. 진짜! 봤어요. 예 여기서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전멸이 없어요. 복귀! 전멸은 없는데. 안 해요? 예, 그리고 사실 드레이븐 입장에서도 한 대 딱 건드려 보니까 저 초가스의 외피가 쉽게 잡힐 외피는 아니에요. 쳐보고 아닌 것 같다 해서 저거는 잡으려면 목숨을 걸고 때려야 돼요. 아, 예. 예. 그 단단한 키틴지를 한번 때려봤죠. 그래서 나는 뭐 생각은 있었는지 모르는데 한번 쳐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내쫓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리고 크게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예.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카이사 제리류처럼 드레이븐이 사이드 잘라먹기 되게 특화된 챔피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따라가는 게 잘 안 되거든요. 빨리 네. 오는 것도 안 되고. 자 그러는 가운데 제카가 무한의 등급이 떴다는 게 지금 화면에 잡혔고요. 결국 그래서 이거- 돈만 보면은 하나생명도 할 말은 있고 드레이븐 변수 있고 이것저것 있긴 있겠지만 드래곤이 워낙 압박이니까 3대 0이나 특히 세 번째 형은 본인들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타가 열렸을 때 그 주요 딜러진 간의 팔길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좀 압박이에요. 그래서 DRX는 이렇게 된 이상 뭔가 추가적인 큰 변수를 상대한테 안 주는 선에서 아까 같이 드래곤 나왔을 때 예. 대치 구도를 유도하는 게 제일 베스트 같긴 해요. 마오카이 계속 이용하면서. 그렇죠. 네. 계속 이용하고 또 뒤에서 아지르가 막 바루스랑 같이 쏴대고.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팔길이라는 거 충분히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초가스 자 초반에 좀 나름 성장하는 거를 커트하지 못한 게 좀 불편해지긴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생명도 예. 요네가 잘 컸지만 사이드 주도권을 꽉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플레이 메이킹을 할 만한 챔피언이 사이온밖에 없어지니까 그냥 드래곤 싸움으로 좀 끌려가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중간에 빈틈에 뭔가 이제 하나 만들어내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네. 지금 만들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게 손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선택이 별로 없어서 만났는데요. 네. 근데 뭐 이것도 아지르가 슝 하고 날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예. 평화 모드에서 서로 파밍하다가 그 오브젝트 때 딱 만나는 장면이 나오면 그 전에! 그러면 어디까지 밀어내기. 밀어내고 저리가. 그러니까 뭐라도 변수를 만들고자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예. 잠깐 드래곤 긁어주면 죽음의 서역거리. 전멸 뺐. 이거 엄청 크죠? 그렇죠. 전멸 뺐습니다. 주요 한타 직전인데 네. 와, 그거를 정확하게 히트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관리 안 되니까 밀어내고 예. 뭔가 가져가는 게 있어야죠. 맞죠? 용은 아직 뭐 70초로 남아있기 때문에 강인 어디? 클리드? 예. 가져가라. 그렇지. 데미지가 기동 클리다. 이거 맞는 거 한다. 이빨로 각 잡았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위치를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 본인은 정글러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요네도 바텀 쪽으로. 예. 그렇죠. 앨리스가 시간 끌고 앨리스가 죽더라도 다른 쪽 이득이라도 보겠다. 예. 근데 이게 상황을 좀 더 보죠. 일단 막을 건 막고 그리고 드래곤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 그렇습니다. 선수들 다 복귀하는 시간이 뭐 가까이도 될 거는 같습니다. 아직 40초 남았어요. 용기준. 그래서 별일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하나생명이 나름 흔들만한 포인트를 만들긴 했어요. 예. 실제로 요네가 저런 식으로 바텀에 가서 어그로 끌었던 플레이 중에 가만히 있었으면 DRX가 정글러를 끄는 상황에서 여차하면 바론 쪽을 노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적인 대응도 좋았다고 봐야 되고 이런 게 평화 모드를 깨는 일종의 메이킹 장면이 나온 거죠. 예, 용 타이밍까지 별일 없을 줄 알았지 이때 거기에 올바로 놀랐겠습니까? 페이트가 무슨 막 불붙은 막 도끼가 바뀐가가 막 돌아오는데 자기 쪽으로.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예. 한 번 더 들어와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클리드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그냥
더 과감하게 일단 들어가서 마무리 막 할 걸 그랬나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조금 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본인이 사는 건 어려웠고요. 이제 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제일 핵심이죠 결국. 아, 그럼요. 네. 사용만 주지 않으면 나름대 하나생명도 다음 작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멸 빼놓은 아질의 변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요네가 그걸 찍고 들어가는 장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나오면 그냥 뭔가 포킹 스킬 맞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치면서 생각하자 일단. 빨리 치자, 당하기 빨리 전에. 치자. 근데 강타 싸움은 좀 불안하지 않나요? 예. 에어본. 네. 제가 강타 체력 관리해야 싸움은 돼요. 변수가 많아요. 자 일단 밀어내면서 버스 버스. 탈포. 자, 파라팀 없어. 용은 제카 덮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제카가 한번 그리고 모아줘 나가는 게 그리고 머리 찾았어요. 그렇고요. 근데 쪽에서 바이퍼가 일단 아질 잡았고요. 쪽도 봐야 돼요. 이쪽 싸움도. 일단 사이온이 살아있긴 하고요. 든든하게. 맞습니다. 자, 머릿수는 하나생명이 많습니다. 추가 추격이 가능한가요? 예, 4명이거든요. 이미 하나 예. 대박 낸 겁니다. 그럼요. 아, 이거 누구 조금 DRX 입장에서 전멸 전멸. 아, 네. 전멸. 더 잡히면 바론까지도 지금 이미 위험한 상황이라 예. 그러면 교환을 했고 사이온이 앞라인 튼튼하니까 바론 치면서 부르는 역할 해보려는 것 아, 같은데요. 그렇죠. 친다. 드레이븐이 지금 돈도 떼돈 벌었고 예. 이것까지 만약 상대가 먹고 집 가버리면 난리 나는데요. 그렇죠. 자, 크로코 대기 중. 마오카이 안돼, 전멸 정글이 있어요. 스포르크 뜨고 있어요. DRX. 그래서 자, 어떻게든 적단 좀 쏴주면 적단 좀 쏴주면. 사이온이 앞에서 마크하면서 사이온 띄우고 마무리. 이게 시야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몸으로 체크할 수 예.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보내지 마라. 그러면 사이온이 죽인 사이온이 막아줄게. 네. 내가 막아줄게. 내가 날 막아줄까? 죽어라. 아들은 네. 왼쪽. 지금 귀한 찍어 이거거든요. 네. 귀한 자, 찍어. 살 사람은 살아야 돼요. 귀한 찍어. 라이프 몇 명이 살아요? 아, 바이퍼 걸렸어요. 바이퍼 걸렸어요. 네. 그러면 잡을 사람 좀 이렇게 정산하면 아, 여기서 빨리 죽는 게 나은가? 어떻게 좀 오래 시간을 끄는 게 묶어두고 네. 정합 빠졌는데 그렇죠. 네. 일단 잡을 거 잡고 이러면은 DRX도 최대한 수습을 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럼요. 네. 킬은 많이 따라갔고요. 물론 바론이 현재 마이너스 330. 바로스가 좀 나름 잘 크긴 했고요. 예. 좀 살벌하게 크긴 했죠. 좀 바로스가 끝까지 살아나오면서 포인트를 먹었습니다. 아따 한타 단계 때는 변수가 되게 많았는데 하나생명이 결국 상대가 포킹하기 전에 먼저 버스트하고 레나타 공을 깔아버린 게 되게 좋았다고 봐요. 예.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전 한타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봐야겠죠. 애매하게 오래 치면 그냥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냥 이렇게. 열어버린 거고요. 바닥에 그냥 바로 적대적인 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카가 파고들어서 잡을 거에 잡고 핑퐁을 나름 오래 했어요. 물론 뭐 저거 나중에 결국 잡긴 잡지만 또 바이퍼가 때리는 각도 많이 나왔고요. 아, 맞습니다. 동료들이 또 끝까지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요 시점까지는 거기에 바로 근데 DRX도 좀 과격한 스틸각 같은 걸 안 노린 이유가 천천히 그냥 우리가 이거 먹고 난 이후에 안 보내주기만 하면 넓게 포위망을 펼쳐서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겠죠. 살려버리면 말자. 예. 죽은 사이온이 시선 끌면서 귀환을 찍는데 베릴도 전멸까지 쓰고 나머지도 막 쫓아가면서 어떻게든 붙잡았죠. 앨리스를 못 잡은 게 좀 아쉬울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클리드 한 명만 결국은 생還했습니다. 다른 선수는 뭐 안타깝게 하나생명 입장에서 전사를 했고요. 결국 상황은 뭐 바론 버프가 아직 남아있긴 해서 그리고 돈 차이도 분명 좀 나긴 나거든요. 하나생명이 조금 더 괜찮은 건 맞는데 DRX도 힘은 있습니다. 맞죠. 물론 저 요네가 좀 압박이긴 해요. 예. 이 요네의 사이드를 지금 막을 사람이 예. 손에 번쩍 들 사람이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한 명 정도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미드 골드 차이가 나오죠. 예, 미드 구입 아이템 총합 이게 실제 아이템 그 파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마법사의 최후 나온 이후에는 아지르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초가스 같은 경우에도 요네를 들고 있는 거지 뭐 막을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자, 이제는 아래쪽도 정리했겠다. 바론 버프 있는 가운데 미드 쪽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그래서 DRX가 사이드 압박을 당하는 게 싫다라면 본인들이 먼저 선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상 또 메이킹하기에는 초가스가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어요. 초가스가 유리한 싸움은 원래 버티는 뒤로 싸움이 좋다라고 그쵸. 말씀드렸고 예. 서서 본인이 그런데 상대를 쫓아가면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속된 말로 초가스처럼 파열은 맞으면 바보라는 얘기도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만큼 맞히기가 힘들다. 네. 그러니까 요란하게 뭔가 좀 깔아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만 맞히기만 하면 좀 될 텐데. 자, 그거는 이제 3,000차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뭔가 요네를 끊어먹기는 어렵다는 거고 본대 쪽에서도 쉽지 않으니까 결국 드래곤 때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DRX는 또 1분 안쪽으로 잡아둡니다. 계속 문제예요, DRX. 자, 완성시키고 싶거든요. 3대 0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용도 아니고 3용이니까 분명히 상대도 좀 의식을 많이 할 거고. 예.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생명은 3대 0보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4대 3까지 뒤집겠다는 게 목표겠죠. 그 전에 끝내든가.
일단 드래곤이 40초 남았는데 아지르가 이거 이상의 아이템 빌드업은 저희가 볼도 확인했다시피 좀 불가능하고요. 이 상태로 교전으로 이어져서 이번에도 역시나 그냥 요네 활약각이 나오나 안 나오나의 한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거기에 있어서 바이게를 먹어둔 건 아주 좋고요. DRX 그리고 마오카이가 완전 극대 마오카이잖아요. 묘목 밸류가 확실히 높긴 높거든요. 아이템 저런 식으로 가면 최대한 잘 이용해보면서 용의 바탕으로 협상을 거는 것도 오, 이런 것도 괜찮아 예. 보이죠. 미드는 뭐 거의 깨놓은 건데 날렸고요. 네. 정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3용을 먹은 건 DRX 쪽이니까 예. 뭐 다른 쪽 이득을 더 대박 내면은 그것도 괜찮긴 예. 한데 아니면 상황보다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제카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요. 자 드레이브 그리고 또 이번에도 빨리 쳐야죠. 드레이븐이 약간 분리돼 있긴 합니다. 네, 이번에도 버스트 이후에 적대적인 네. 수가요. 아 베릴이 체크했고요 위치. 근데 이게 서로 그래서 위치 보면서 아 목마른 건 양쪽 탱커들이 좀 생기는데. 맞았어요. 예. 아 그러네요. 체력이 빠져 있습니다. 아, 이게 문제가 하나생명이 지금처럼 아래쪽에서 드리블하면요 묘목을 깔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하나생명이 포지션 자꾸 저렇게 잡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부시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네, 일단 먹고 나서 열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열받는데 하는 생각 어떻게 이거? 도 열을 받았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가 아닌 것 같아서 빠집니다. 너네만 레나타 궁 있냐 이거죠. 이쪽도 마우 궁이 있기 때문에 저 묶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안 싸워도 그렇지. 양쪽 다 빌어내기가 가능하다는 거고 상황에 네. 따라서. 그러면 4역으로 완성시켰습니다. DRX. DRX가 방금 순간적인 조직력이 굉장히 좋았죠. 맞습니다. 오. 상대가 급하게 막 드래곤 쪽 왔다 갔다 하고 막 치고 하니까 한번 미드 쪽 가서 회전시키고 그러면서 다시 와가지고 마우궁 이용하면서 버스트한 판단 자체도 되게 좋았고 그렇죠. 하나생명 입장에서도 뭐 드래곤 사용 준 거 당연히 기분 매우 나쁘고 저게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티가 잘 안 날 수 있어서 그렇지 바람 영혼 이런 것도 밸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드래곤 영혼은 하나같이 다 좋아요 먹으면. 그렇죠. 어떻게 먹으려면 다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뭐 먹고 지는 게 가끔 나와서 이렇게 좀 부각이 많이 되는데 그냥 좋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게 뭐 장르만큼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건 아니니까 한화생명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대신 DRX를 이거 잘 써먹어야죠. 마오카이의 딜링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완전 극딜 리아테까지 간 마오카이기 때문에 딜 자체는 진짜 높긴 합니다. 예. 그 꾸준 딜이. 뭐 거기에 또 교류 발전기까지 나왔죠. 하이하이. 예. 와 수치적으로 1등입니다 현재. 이거 일단 뒤쪽에 타워가 없으니까 그걸 막아오려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사이언이 커버. 헬프텔. 예, 괜히 늦게 왔다가 여기 끊기면 바로 나가니까. 네. 일단 진영이 위아래 나뉘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 생각. 드레이븐이 이 아래가 멀어요. 나뉘었어요. 드레이븐이 멀어요. 자 대전에 맞으면 또 깔고. 그러면 요네를 그냥 꾹꾹 묶어서 잡겠다. 네. 고립. 드레이븐 데카 걸려 고립. 갔고요. 데카가 칼날로 이걸 때려 싸이가요. 지금 초가스도 약간 고립. 그러면 초가스가 어떻게만 하거든요. 떴고요. 초가스를 맞아요. 버텨요. 네. 전멸 쓰면서 버텼습니다. 드레이븐이 멀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DRX 이러면 바로 좀 완전 수도권 아니 있죠. 그동안 40초 아웃. 그리고 진짜 지금 요네까지였던 요네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예. 묘목 데미지가 장난 아니에요. 묘목 한 번 터지니까 막 레나타도 반피되고 이러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 두 개까지 가도 제카가 없거든요. 이 기회죠 당연히. DRX. 예. 한명 어쩔 수 없다 주자. 아래쪽 드래곤 집중력이 좋았다고 얘기드렸는데 거기 연장선으로 또 인원 배치하는 데서 상대보다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상대를 3-2로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요네타 끊으면서 바론까지 가져가는 나는 큰 성과를 거둡니다. 여기 보죠. 이게 뭔가 기류가 이상하니까 빨리 오긴 했는데 예. 그냥 온 거랑 별개로 그냥 인원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와 봐도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머릿속에 근데 이게 있습니다. 예. 재밌게도 저렇게 커버테를 오고 하니까 DRX도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상대가 아무리 봐도 이게 갈려있단 말이죠. 위치가 그리고 끊어먹기 좋고. 그래서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가자. 하나생명도 왔을 때 쭉 빠졌으면 살았어요. 예. 근데 하나생명도 앞으로 좀 나가가지고 결국 경기 시간도 길어지고 상황도 좀 엘리트 지금도 계속 맞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나마 전멸이니까 한 턴 살긴 살 수 있어도 게임의 주도권 자체에 다시 한번 이제 DRX가 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고. 전면에 무슨 뭐 궁극기 하나 빠지고요. 그렇죠. 서로 좀 교환됐다라는 예. 거죠. 바루스 전멸도 빠졌고. 저런 걸 또 만약에 요네가 뚫어낸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예. 이거 돈은 다 따라왔습니다. 이제 뭐 3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바론을 먹은 게 그리고 그 전에 드래곤 영혼을 먹었던 것도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게 하나생명이 결국 DRX보다 확실하게 앞설 수 있었던 거는 요네의 사이드인데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졌어요. 예. 상대가 그리고 지금은 이속도 워낙 빨라서 대응하기도 쉽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지우는 능력이 좋은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DRX가 아지르 바누스 같은 팔길이가 긴 친구들 앞에 내세운 상태에서 발언 버프 덮어쓴 미니언들 밀어 넣으면
라인 클리어가 좀 복잡해지긴 해요. 저 공성도 좋고요. 팔길이도 막 좋다. 대략 아니면 죽는다. 그러면서 포탄만 때리고 쉬운데요 공성이? 언덕까지 왔어요. 예. 그리고 토가스가 딱 이러고 버티고 있으면 저거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저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네가 들어올 때 침묵 날리는 거 시키면 저겠어요. 요네가 영혼의 분리해도 영혼도 침묵 입막히면 어떻게 스킬 못 써요. 라스칼에 들어와서 조용히 해. 하세요. 네,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제카. 뒤쪽 클리드? 한번 하나 더. 탐육, 당겨. 가면서. 요네. 이거는 바루스. 예. 전면 없는 바루스. 초가스가 앞이냐? 그럼 뒤에 있는 딜러 노린다. 전면 없는 바루스 봐야 돼요. 근데 네. 문제는 본대가 잠깐 바루스. 바루스 무빙. 그럼 다시 다시 빠져요. 요네궁 피했어요. 칼든 조이가 됐죠. 예. 그렇죠. 가자 전원 생존. 요네궁을 피한 게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본대 컨디션 관리가 너무 안 좋아서 DRX 쭉쭉 밀리는데요. 들어갑니다. DRX 네. 들어가면 쌍둥이 하나. 이거를 과연 요네궁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요네는 궁 없으면 네. 진짜 그냥 칼날에 이가 빠졌는데요. 나 앞장서는 줄 라스칼 좀 챙겨야 되는데. 토가스는 앞에서 계속 묵묵히 버티고 있고 예. 바루스가 쏴대고 아지르가 뭔가 병사들 불러서 때리고 네. 킹겐픽 계속 빠지고. 바이올의 전멸 빠졌습니다. 바이올 빠졌어요. 다시 한번 대단의 박수.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야 어떻게 이거? 막을래? 어떻게 막을래? 네. 어떻게 막을래? 그냥 최대한 어떻게 막습니까? 일단 레나타가 나오는데 제카가 전멸 빠졌어요. 최대한 밀어내면서 어떻게 밀어내면서 여기다 라스칼이 떴다. 라스칼이 디페려고 떴다. 라이퍼도 때리고 아, 라스칼 아지르가 넘어가서 턱걸이 제카가 있긴 있는데 제카도 뭘 할 수 있나요? 그래도 가루를 잡았어 에리스가.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딜러만 나가. 딜러만 나가면 이 하나가 일단 밀어내죠. 와, 경기는 안 끝났습니다. 네. 하나생명과 GRX의 엄청난 혈투. 그렇습니다. 진짜 용쟁 호투네요. 예, 그렇죠. 피가 자욱합니다 지금 하나생명 바닥에. 경천동지한 정말 경기라고 하죠. 하늘과 땅이 지금 갈라집니다 지금. 예, 서로 간에 엄청난 의지가 느껴져. 여기서 전면 없는 바루스가 쓱 피해요 스킬들을. 레나타군도 피하고 요네군도 피하고 딱딱 클려내니까 하나생명의 작전이 다 무효화돼. 그렇습니다. 전면 백지화. 예. 그러면 상대가 전면 백지화했으면 이거 끌려야 되는데 거기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DRX도 여기서 시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예요. 예. 끝낼만한데 관리 안 되고 궁 없잖아. 끝낼만한데. 상대가 작전을 전면 백지화했다면. 근데 이제 장로. 장로 한방 럭키 장로 이거. 바로 갈때 집에서 뜨거워요. 하나생명이 급하기 때문에 쳐야 돼. 예. 하나생명은 라인을 지금 막아야 돼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버스트 그냥. 근데 이거 드레이븐이 없어요. 만약에 포가스가 포식으로 먹고 막 침묵하고 예. 이러면 하지만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장로의 힘이 근데 목걸이가 피해를 좀 따라와야 되고 토가스가 버티고 바이퍼가 터치 나옵니다. 근데 더 봐야 돼요. 더 봐야 돼요. 그래도 아직 어딨어요? 근데 그 집을 봐야 돼. 집을. 본진. 집에 갈 수 있나요? 본진데요. 그러니까 순간이동. 야 이거 어떻게 끊어요? 순간이동. 왔어요. 귀한. 바이퍼가 못 가면. 네. 바이퍼가 힘이 셉니다. 근데 장로 바이퍼예요. 예. 장로 바이퍼라서 저거 근데 이거 귀한을 만약에 끊을 수만 있으면 맞아요. 근데 일단 예. 사이온이 막는 힘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장로가 있긴 한데 예. 어떡할래? 클리드 14초. 근데 드레이븐 와요. 드레이븐 와요. 예. 드레이븐이 도끼 돌리면서 와요. 때가 되는 거죠. 드레이븐이 와. 예. 바로 머리 딱 대라. 그렇죠. 바로 예, 그래서 드레이븐 오는데 근데 미니언이랑 같이 한번 여기까지. DRX도 게임 끝내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해야 돼요. 예, 여기까지. 저 바이퍼가 지금 쌍도끼를 돌리는 그 모양새가 예, 저거 죽이려다 이쪽도 성치 못하겠구나라고 그렇죠. 느껴졌습니다. 한 3초 얼굴 보면 죽어요. 바로 프레스 뜨면서 막 도끼로 저글링하고 있으면 여기 있구나. 장로의 힘이 묻어있는 도끼이기 때문에 예. 바로 그냥 순사 가능합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생명의 결단이 구국의 결단이 정말 성과를 냈죠.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적은 숫자로. 이거는 뺏겼으면 그냥 게임 끝이었어요. 아이 그럼요. 예. 그리고 안 했어도 게임 끝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밖에 네. 없는 수였는데 유일한 수였는데 대성공이었습니다. 나르. 근데 여기서 DRX가 잘한 건 그 와중에 장로에 많이 안 터졌죠. 통을 잘해가지고 예. 예. 언덕 뒤로 다 빠지면서 살아있어도 보니까 팔길이의 티가 좀 낮다고 봐야 되고. 아하. 네. 오 이거 뭐죠? 그냥 집으로? 네 반대쪽으로 텔. 백도어 예. 백도어 지금 자, 이리 이거 밑에 이게 백타가 없어요. 덕담이고 흘리고 없어요. 백도어 자, 밑에 바이퍼 바이퍼가 갔는데, 있는데 바이퍼가 이거 막을 거 없어요. 와우! 본진이 비었었군요.
와 진짜 뭐 이 두 팀의 경기가 기대는 나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정말 치열하네요. 사실 중간중간 그 과정들이요. 뭐 어디 한 군데 포인트를 주기보다는